뭐 다른 이유를 대셨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라는 점에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국회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처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4년 내내 여야가 굉장히 치열한 대립을 펼쳤었는데요. 특히나 지난해에는 이 공수처 처리법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볼썽사나운 물리적 충돌 양상까지 빚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뭐 이를 포함해 여러 장면들이 있을 텐데 20대 국회 정말 이 장면이 역대 최악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다면 언제를 꼽을 수 있을까요? 좋은 얘기가 아니지만은 뭐 일단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하고 맞습니다. 넘어가야 뭐 되니까요. 반성할 건 반성해야 네. 되고요. 21대 이제 초선 당선인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좀 귀담아 들을 말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취지하고 비슷하게 이제 제가 꼽을 수 있는 최악의 장면은 그러니까 뭔가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파행이 계속되는, 그래서 국회가 거의 개점 휴업 상태로 있었던 시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는 그때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보고 20대 국회에서 정말 꼽을 수 있는 최악의 장면을 꼽아보라 그런다면 그냥 파행되고 보이콧되고 이렇게 거부된, 뭔가 일 안 하는 그런 국회 모습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사회자님 말씀도 하셨지만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 사실 제가 이제 또 정개특위 위원으로 직접 현장에 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거법의 경우에는 그 모든 정파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원칙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경쟁의 규칙이거든요. 근데 예컨대 다수파가 선거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함부로 처리를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유리한 선거법에 의해서 또 다음 선거를 치르면 더 의석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또 더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더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결국은 일당 독재 국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거법은 각 그 정파들이 반드시 합의를 하는 원칙을 해왔었는데 이런 원칙까지 이제 헌신짝 버리듯이 팽개쳤죠. 그리고 공수처법의 경우는 사실 그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청와대에서 이제 공수처법을 처리하라는 그런 어떤 요구가 여당 지도부에 전달이 되었고, 여당 지도부는 이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서 사실은 나머지 국회 그 4+1 체제라는 그런 군소 정당들까지 모두 끌어들여서 이제 선거법을 선물로 주고 공수처법을 처리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거는 어떻게 치렀나 하면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 자매정당을 그 우리 여야 제1, 2당이 만들어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선거법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국민을 속이는 그런 국회 활동, 또 그렇게 처리를 하면서 우리가 맞겠다고 또 바닥에 들어 누워 있을 때 이 참담한 심정, 이런 것이 저는 최악의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과정 전반적으로 다 최악이었다고 말씀하셨네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먼저 방금 김재원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선거법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국민을 속이는 선거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위성정당을 많은 여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결과를 만든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책임이 있지 않나, 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세 분보다는 훨씬 정치 경험이 짧기 때문에 20대 국회 때는 유권자의 그냥 입장에서 TV 뉴스를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유권자로서 화가 났던 장면을 꼽자면은 민생 법안이 대거 정쟁의 볼모로 잡혔던 그 국민들이 많이 화나셨던 그 장면인데요.
작년에 국회가 계속 파행되다가 11월 29일인가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법안들은 좀 합의해서 처리를 하자고 여야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상정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와 전혀 관련이 없는 민생 법안들이 포함된 199건의 이제 안건 전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서 막았던 이제 그 날이고요. 당시 그 법안의 유치원 3법을 비롯해서 이제 국민들이 너무 바라마지 않는 국민의 삶에 직결된 그런 민생 법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어머니들이 와서 많이 우시고 했던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뉴스를 보면서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법안들을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 안 지키는 그런 모습, 그리고 민생 법안들이 정쟁의 볼모가 된 모습, 이게 결국에는 국민이 볼모가 된 건데요. 그런 모습들이 21대 국회에서는 제발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매정당을 우리가 먼저 만든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것을 처음 자매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당내에서 관철시키고 또 준비한 것도 바로 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만들면 부작용이 있고, 그것이 이미 알바니아 같은 나라에서 자매정당을 2개씩 3개씩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치렀던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 법은 안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을 야당과 협의 없이 그런 4+1이라는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함부로 처리를 하면 우리는 곧바로 다음 날 위성 정당, 자매 정당을 만들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수없이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 경고, 제가 이제 그 민주당 측 협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말이 그렇지 어떻게 만들겠냐,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만들어봤자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야 처음부터 이 선거법을 반대하고 또 선거법을 막다가 고발까지 당한 피해자이지만, 그것을 주도한 여당이 자신들은 절대로 그것을 만들 생각이 없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나섰다가 오히려 당을 지금 2개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참 참담한 심정을 만드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런 선거법을 멋대로 고치면 우리가 자매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수없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것이 속계록에도 여러 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 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위성정당, 자매정당을 만들어서 최고로 피해를 입고 배신감을 느낀 분은 아마 심상정 정의당 대표일 텐데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우리 당에게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민주당에게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뻔한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항상 국회가 남 탓하고 또 뒤집어 씌우게 하고 비난하고 이러는데, 우리 새로 시작하시는 의원님께서 조금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서 반론 듣고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야 한 번씩 하죠. 초기니까. 우선은 선거법 관련돼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법을 만들지 말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러저러해서 부족한 법이 만들어졌더니 적극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경고했으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법이 만들어졌다면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공수처 관련돼서도 잠깐 말씀하신 게 마치 청와대가 얘기하니까 그 청와대 요구, 공수처에 관련된 요구를 저희들이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공수처 관련된 입법에 나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접하셨겠지만 공수처는 굉장히 오래된 개혁 주제였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청와대의 어떤 지시다, 요청이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폄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잠깐 저희가 네. 선거법이나 공수처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네, 최악의 장면 여쭤봤는데 황보승희 당선인 말씀 들어보죠. 네,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서 사실은 뭐 한국당에서 미래 한국당을 만들긴 했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원 의원님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또 사전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당에서는 얘기를 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은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국회 들어오기 전에 물론 뭐 정당인이기는 했지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미래 한국당을 만드는 것이 잘못됐다고 민주당에서 지적을 한다면 적어도 민주당은 비례위성 정당을 안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너 바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또 만드셨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여야가 공통으로 특히나 이제 거대 여당, 거대 야당이 공통으로 다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이 기형적인 선거를 낳은데 다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누가 말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생에는 식물국회 그리고 자당의 이익에는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였다. 뭐 이 말이 국민들께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21대 국회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야당의 입장에서 저희 야당이 이번에 선거에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참패하면서 저희가 어제 오늘 그 당선자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반성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반성하는 와중에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굉장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다짐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